요즘 새 아파트 가격 정말 부담스럽죠. 이게 그냥 시장 흐름 때문만일까요? 이 가격 상승 뒤에 숨어있는 건설 공기 연장 문제, 이걸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 건설 동향 보고서, 경제 데이터, 또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요. 규제나 금융 문제가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받아보는 그 아파트 가격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복잡한 고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정부의 건설 현장 안전관리 강화 조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죠. 물론 안전, 이거 정말 중요하죠. 최우선인데 근데 이게 잦은 점검이라든지 기준 위반 시 처벌 강화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공사 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네네. 2024년, 2025년 이 사이에 평균 공사 기간이 원래 한 25개월 정도였는데 이게 29개월, 길게는 38개월까지 늘어난 사례도 언급되고 있고요. 맞아요. 거의 1년 가까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안전관리 강화는 필연적으로 비용 상승도 같이 가져옵니다. 아, 비용까지요? 네, 안전 인력 더 뽑아야죠. 관련 설비 투자해야죠. 이런 게 다 돈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시멘트 가격이 한 9에서 15% 올랐고요. 네. 철근도 17에서 20% 가까이 올랐고, 이런 핵심 원자재 가격 급등에다가 또 콘크리트 타설하시는 분들 같은 전문 인력 인건비도 10에서 20% 올랐다고 하죠. 인건비도 만만치 않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재료에너지 건축 의무화 같은 규제들, 이런 것들이 공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비용도 더 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요인이 그냥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공사비 부담이 확 커지는 겁니다. 와. 안전 문제, 자재값, 인건비, 또 규제. 표면적인 요인만 들어도 숨이 막히는데 근데 자료를 더 깊이 보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네. 핵심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리가 흔히 PF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 PF 대출이요? 네. 이 대규모 개발 사업 자금을 미래 수익성 보고 빌려주는 이 금융시장이 확 막혀버린 거. 이게 핵심에 있습니다. 아, 시장 경색이군요. 그렇죠. 금리가 오르면서 일단 자금 조달 비용 자체가 너무 올랐고요. 또 금융시장이 불안하니까 이 PF 자금줄 자체가 말라버린 거죠. 특히 그 중소건설사들, 자금력이 약한 곳들은 정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아, 돈 구하기는 어려워졌는데 공사비는 계속 오른다. 이야, 이거 정말 진퇴양난이네요. 네, 딱 그 표현이 맞습니다. 그야말로 고금리, 고비용의 악순환에 빠진 거죠.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현장에선 어떻게 나타나나요? 이게 바로 건설 프로젝트가 그냥 늦어지거나 심하면 아예 멈춰서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멈추기까지 하는군요. 네, 주신 자료 통계를 보면요. 민간 프로젝트 10개 중에 4개 정도가 바로 이 PF 문제하고 공사비 급등 때문에 1년에서 2년씩 지연되고 있다고 나와요.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네, 자금이 부족해서 공사 대금을 제때 못 주거나 아니면 사업성이 너무 안 좋아져서 공사를 그냥 잠정 중단하는 사례들, 이런 게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프로젝트가 이렇게 줄줄이 늦어지거나 멈추면 당연히 새로 짓는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럼 정부가 계획했던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도 당연히 차질이 생길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시장에 상당히 심각한 파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정됐던 물량이 제때 안 나오면 당연히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죠. 네. 그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아니면 더 오르겠는데? 이런 불안 심리가 확산될 수 있고요. 이게 오히려 가격 상승 기대감을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아, 심리적인 요인까지? 네, 기본적인 수요 공급 원리만 봐도 공급 감소는 그 자체로 가격 상승 압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자료에 나온 그 강동구 재건축 단지 사례 보니까 정말 확 와닿더라고요. 네네, 강동구 사례. 공사 기간 늘어난 거랑 가격 폭등한 게 직접적으로 연결된 경우잖아요. 네, 맞아요. 그 사례가 이 문제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완공이 원래 계획보다 3년이나 늦춰졌는데 그 사이에 분양가가 평당 한 330만 원 수준에서 800만 원까지 뛰었다는 내용이죠. 330에서 800으로요? 엄청 하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시장 상황이 변했다, 이렇게만 설명하긴 좀 어렵습니다. 공기 연장에 따른 일종의 지연 프리미엄이라고 할까요? 거기에다가 늘어난 비용이 그대로 가격에 전가된 결과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비용 전가. 네, 늘어난 금융 비용 있겠죠. 그 사이에 또 오른 자재비, 인건비 상승분, 이런 누적된 비용들,
자료에서는 총 사업비의 한 15에서 20% 정도로 추정하던데요. 이게 결국 분양가에 다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보통 공사비가 분양가의 한 70% 정도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사비가 16% 올랐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도 분양가가 최소 11% 이상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가격만 막 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소건설사 부도 위험이라든지 네, 그것도 심각하죠.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문제나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게 나타나는 양극화 문제까지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수요가 탄탄한 예를 들어 도심 지역 같은 곳은 이렇게 가격이 급등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요가 좀 적은 외곽 지역은 아예 사업 자체가 그냥 엎어질 위험도 있는 거죠. 아, 사업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군요. 네, 시장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인 이 PF 시장 불안하고 비용 상승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글쎄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자료들의 공통된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건설 현장 안전 강화라는 어떻게 보면 좀 표면적인 이슈에서 시작했는데요. 파고 들어보니 PF 위기, 비용 상승이라는 정말 깊은 뿌리가 있었고 결국 이게 아파트 공급 지연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인과관계를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 요인이 무슨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적인 문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빠르게 변하는 시장, 정확한 정보가 경쟁력입니다. 지금 구독하고 콕부동산과 함께하세요. 부동산은 콕, 구독, 좋아요는 꼭.